안녕하세요, 백공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무엇이 생각나나요? 성인이신 분들은 파전의 막걸리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소고소 감자전에 동동주 한 잔 캬! 응? 동동주? 막걸리?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동주와 막걸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동주는 술의 이름이고 막걸리는 술의 종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의 종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발효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으로 만든 술입니다. 두 번째로 증류주입니다. 도수가 높은 소주 같은 술이 이에 해당하죠. 세 번째로 혼성주입니다. 칵테일의 부재료로 쓰이는 술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술의 종류를 소주, 맥주 이렇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의 종류는 소주, 맥주, 와인, 청주, 탁주 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술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막걸리입니다. 이번에는 동동주가 술의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술 이름에는 소주 중에서는 진짜 이슬, 라이커 처음, 굿데이 등이 있고요. 맥주 중에서는 호정원, 안녕네켄, 새와이저 등과 같이 동동주는 전통주 이름 중 하나입니다. 아직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제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술을 만들어서 먹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술을 만들 땐 쌀, 누룩, 물만을 이용하여 술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쌀이라고 소개했지만 고구마, 감자, 옥수수와 같은 전분이 주성분이면 원료로 가능합니다. 둘째, 누룩은 전분 성분들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누룩은 통밀, 보리와 같은 곡물을 잘게 간 뒤 볏짚, 솔잎 위에 두어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누룩 곰팡이가 생기도록 해줍니다. 이 누룩 곰팡이가 알코올 발효를 시킵니다. 셋째, 물인데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데 필요하죠.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정석대로 넣어서 빚은 술을 방문주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도 술을 빚는 방식대로 빚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주막에서 많이 팔던 막걸리가 이 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취향이 다양하다 보니 방문주 빚는 방식과 다르게 재료를 넣어서 본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맛이 달라지지만 단편적으로는 쌀이 많을수록 단맛이 강하고 쌀이 적을수록 걸쭉함이 적어지고 담백합니다. 누룩도 큰 덩어리로 넣으면 텁텁하지 않지만 발효 기간이 길어지고 잘게 부셔서 넣으면 텁텁해지지만 발효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는 매우 단편적인 예이며 쌀을 쪄서 넣는지 떡으로 만들어 넣는지 쌀의 종류가 무엇인지 누룩 곰팡이의 종류, 발효 기간, 온도, pH 등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술의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주 방식 말고 A네 집에서는 쌀을 덜 넣고 B네 집에서는 세 가지 재료를 한 번에 안 넣고 몇 번 나눠서 넣고 술을 빚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전통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술독 안에는 발효된 쌀, 누룩, 물이 다 섞여 있습니다. 보통 도수가 15도에서 18도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먹으면 탁주입니다. 색이 탁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탁주 혹은 처음 빚은 술독을 젓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탁한 색을 내는 물질들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맑은 술은 위쪽에 있게 됩니다. 위에 있는 술만 떠서 먹게 되는 게 청주입니다. 청주는 탁주에 비해 버리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술이긴 하나 그냥 먹기에는 너무 텁텁해서 여기에 물을 넣어서 걸러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막걸리입니다. 청주와 탁주는 도수가 15도 정도 되지만 막걸리는 물에 희석시켜 먹기 때문에 도수가 5도에서 8도 정도로 낮습니다. 처음에는 청주를 먹고 남은 술에 물을 넣어서 막걸리로 만들었지만 낮은 도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탁주 자체에 물을 넣어서 막걸리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반대로 높은 도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술을 보다 더 높은 도수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술이 증류주이죠.
소주꼬리로 소주를 만드는데요. 알코올, 즉 에탄올이 끓는 온도는 약 78도, 물이 끓는 온도는 약 100도로 끓는 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열시켜주면 끓어서 올라가는 알코올들을 온도를 낮춰 응결시켜서 따로 모아주면 더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주라고 합니다. 소주를 여러 번 증류할수록 도수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주는 30도에서 50도로 도수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술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여 막걸리에 대한 개념은 대충 잡히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동동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아까 전통주를 빚을 땐 쌀, 누룩, 물을 넣어서 빚는데 배합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맛이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르면 당연히 이름도 달라지겠죠? 방문주, 소곡주, 하양주, 부위주 등 우리나라엔 전통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문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곡주는 이름 그대로 누룩이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양주는 연하, 향기로운 향자를 써서 연꽃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꽃 향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위주는 뜰부, 개미의 자를 써서 발효될 때 쌀이 개미처럼 둥둥 뜬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부위주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아는 동동주입니다. 그렇다면 부위주, 즉 동동주를 빚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빚어서 바로 먹으면 동동주 탁주를 먹게 됩니다. 맑은 부분만 따로 먹게 되면 동동주 청주를, 탁주에 물을 넣어서 도수를 낮춰서 먹게 되면 동동주 막걸리를 먹게 되는 거고요. 탁주나 청주를 증류시켜서 먹게 되면 동동주 소주가 됩니다. 동동주뿐만 아니라 소곡주, 하양주 등도 소곡주 탁주, 소곡주 청주, 소곡주 소주 등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보통 청주 혹은 소주가 대부분인데요. 실제 소곡주의 경우 18도짜리 청주와 43도짜리 소주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술집에서 먹는 막걸리는 어떤 이름의 술의 막걸리일까요?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전통주 빚는 방식대로 만든 막걸리가 아닌 쌀이 아닌 밀, 옥수수로 막걸리의 도수와 맛을 낸 그냥 막걸리입니다. 하지만 일반 술집이 아닌 금정산성 막걸리와 같이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진짜 막걸리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정리해보면 술을 빚는 방법, 재료에 따라 방문주, 부위주, 소곡주 등과 같은 다양한 술의 이름이 있었고, 술을 어떻게 처리해서 마시느냐에 따라 탁주, 청주, 막걸리, 소주와 같은 술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은 안 해드렸었는데 전통주 하면 밑술, 덧술, 단양주, 다양주 등 새로운 용어들을 들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쌀, 누룩, 물을 한 방에 다 넣고 술을 만드는 것을 단양주라고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재료를 밑술이라고 합니다. 즉, 밑술로만 술을 만들면 단양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위주, 즉 동동주가 단양주입니다. 밑술에 쌀이나 누룩 등을 더 넣어서 여러 번 빚는 술을 다양주라고 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재료를 덧술이라고 합니다. 다양주에는 재료를 2번 넣으면 2양주, 재료를 3번 넣으면 3양주 등으로 불립니다. 즉, 밑술에 덧술을 더 넣은 술이 다양주입니다. 덧술을 넣는 횟수에 따라 2양주, 3양주 등으로 불리며 대부분 전통주들은 다양주에 속합니다. 단양주가 다양주에 비해서 비교적 만들기 쉽기 때문에 단양주인 동동주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술 중 하나죠.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양성 때문에 종류도 엄청 복잡합니다. 앞에서 제가 공부하여 말씀드린 것들도 100%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은 술에 대해서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똑같이 맛있고 똑같이 취하니깐요.